안녕하세요. 빰빰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 월요일이 될 가능성 아주 커졌습니다. 지금 금융시장도 완전히 박살이 날 지경인데 급락 사례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이건 완전 본물이지. 을지문덕이 살수, 그러니까 물을 가둬두고 수나라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파죽지세. 이건 그래도 승리를 가져오는 본물이었는데 지금처럼 금융시장에서 구멍이 생겨서 댐이 무너지게 생긴 건 세계 경제공황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가뜩이나 중동 지역 분쟁은 거의 극에 달해서 완전히 노빠꾸, 그냥 유턴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극강의 대립으로 스파크가 송전탑에서 터져나오는 고압전류 이상으로 생기고 있는데 어젯밤 드디어 비트코인이 거의 7%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8,570만원 수준, 1억을 뚫을 거라는 전망은 그냥 개눈 감추듯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터졌고 결국 이 분쟁이 가상화폐 시장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국제정세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촉이 민감해서 빠지는 쪽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정신없이 후두둑 소낙비 떨어지듯이 거의 급강하하고 있는데 이런 낙폭은 제주도 정방폭포에서나 볼 수 있는 각도인데 이 정도 수직 하강은 그만큼 시장이 받은 내상이 크다는 얘기인 거고 JP모건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는데 이건 거의 아기입이야, 아기입. 그냥 쏟아내는 말들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특히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산시장이 완전히 엄청난 위기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갈 기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중동 분쟁이 본격화되면 유가와 가스 가격이 널뛰기를 하게 될 거고 가뜩이나 유가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선 그 누구도 앞으로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든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절대로 보복 공격하지 마라. 사실 분쟁이 확산이 되어버리면 국제유가와 금값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미국도 물가가 안 잡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분쟁까지 튀어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물가는 그냥 끊어진 연처럼 너풀너풀 어떠한 방향도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완전히 지멋대로의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경제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면 당연히 골드, 금을 쟁여두는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겠죠. 가뜩이나 14억 인구의 인도 사람들 중에 4억 정도가 금에 대한 수요가 거의 환장 수준인데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에서 나오는 용가리가 금 속에 파묻힌 수준으로 그렇게 금에 인생을 거는 민족이라 계속해서 금 수요는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금 시세도 장난이 아니죠. 그래프를 보면 정말 비상하는 용가리인데 이 용의 머리를 잡아챌 만한 다른 변수가 전혀 없는 그냥 무한질주 궤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 내일 이건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이름하여 검은 월요일. 유가는 유가대로 널뛰기를 할 거고 아마 다음 주는 80달러 수준에서 90달러 쪽으로 한 개의 발판을 더 높여놓을 건 확실하게 보이고 환율은 다음 주 1,400원 선을 돌파할 것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이렇게 유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환율 피할 틈이 없는 거죠. 금리는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좋지 않아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뛰어넘었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예상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워낙 지그재그로 나오는 지표들이라 여전히 고금리 상황은 자물통을 채울 건 뻔하고 주가는 나스닥이 살짝 충격을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바람에 나스닥 고전, 국내 코스피 역시도 상당히 약세장을 보일 것은 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거의 나락으로 가는 월요일을 맞이할 가능성 높은데 더 걱정스러운 건 한국 경제 지표가 이런 대외 변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말이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경제적인 약진을
미국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체도 경제가 뭐 좋은데 근데 재정이 좀 빵꾸가 나서 그냥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단한 기조를 가진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면서 킹달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이라서 전혀 경제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고 적자 부분을 해소할 만큼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하고 지금 달러같이 오르는 금융 존재감을 국채를 찍어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미국 국채가 지금 전 세계 통화의 존재감을 그냥 내리누르는 이건 거의 뭐 압살 수준인데 엔화, 위안화, 저항선 다 깨져버리고 유로화까지 뭐 지금 백기를 들려고 하는 상태죠.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거의 깃발을 꽂는 곳마다 고지전에서 백전백승을 거두고 있으니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국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친 듯이 미국 혼자 자가발전기 열심히 돌리면서 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리다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인데 이걸 과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워워워워 금리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데 가뜩이나 뭐 이렇게 잘 달리는 종마 하나가 전 세계 경제라는 뭐 레이싱에서 거의 단연 선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금리는 이제 인하 쪽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상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이걸 그냥 팔짱 끼면서 아주 여유롭게 지켜오는 가운데 모든 경제 지표가 미국이 넘어지면서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주요국들의 경제 붕괴가 금리 수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제공황은 공황인데 이건 관리가 가능한 공황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가능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그냥 발로 밟고 있는 수준인데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았던 중국 쪽 기업 진출 완전히 뭐 원천 쪽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달러 가치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뿌려대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의 구조, 삼성의 구조 합의 20조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전면 미국 쪽으로 불러들이는 물꼬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10조에 가까운 기업 보조금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이면에는 중국을 완전히 보내버리기 위한 플랜이 세워져 있는 거고 그러니 지금 다른 여타의 나라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유럽은 독일이죠. 그냥 자동차 전량을 중국으로 쏟아부었다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수출 호조로 밀고 올라갔던 독일 중국 수요가 쪼그라드니까 나라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고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까지 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독일 총리까지도 나서서 틱톡 계정까지 신설하는 모습 보이면서 러브콜을 보내겠습니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이 전쟁 때문에 그냥 폭파에 이를 정도로 위기를 겪게 됐고 친중으로 밀어붙여서 자동차 산업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지만 결국 중국 디플레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 지금 독일의 근간이 됐던 자동차 수출이 거의 젬병 수준이 됐는데 아니 이런 화풀이를 한국에서 자사의 브랜드로 1억 더 높게 받아 처먹고 팔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는 사주고 있네. 거의 뭐 강남 소나타 뭐 이 브랜드라고 불릴 만큼 지금 뭐 한국은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독일이 파는 가격대보다 최대 1억 가까이 비싸게 걔네들 차를 사주고 있어요. 호구도 뭐 이런 호구가 없는데 조금 너무 양아치 짓을 한국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렇게 유럽은 독일이 제일 경제가 좋았는데 그냥 뭐 나락이고 독일이 이렇게 호의적인 중국마저도 아시아에서 달러 펀치를 지대로 맞고 있는 중국까지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성적이 휘날리면서 유일하게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조화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죠. 검은 월요일이 더욱 걱정이 되는 건 국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대혼돈의 멀티버스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궤적을 가지면서 가치 궤적의 변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원화 가치가 자칫 뭐 엄청난 폭락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강달러의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는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1,400원 선도 그냥 스스럼 없이 드릴로 뚫어버릴 것 같은 촉이 딱 서지 않습니까? 일단 4월 말까지 배당금, 역외 송금, 수급 관련 이슈까지 있어서
빠져나갈 외환이 많다라는 것. 구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경제적인 악재가 포위하듯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안전 펜스를 전혀 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예외 없이 휘청거릴 수 있는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뭐 자꾸 오른다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정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집값을 못 띄워서 안달이란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할 수준. 아니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난리가 났는데 좀 전에 언급한 독일과 중국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이 박살이 났다는 점이죠. 독일 집값은 뭐 그냥 폭락 그 자체,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한국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아니 뭐 이렇게 부동산 자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단단한 것도 아니잖아. 당장 서울 매물 추이를 봐도 8만 3천 건에 딱 멈춰 서 있는데 다음 주 아주 변동폭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9만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서 매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냥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야 하고 환승을 위한 1주택자들은 가격을 더 내려서라도 빨리 처분을 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건데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 그렇게 버티다가는 본전도 못 치고 나올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건데 자꾸 주변에서 집값 올라간다는 헛소리를 해대니까 귀가 솔깃한 거라.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다주택자들이 지금 위기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매를 위한 움직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음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아주 획기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검은 월요일, 모든 게 변해가는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뭐 비트코인 터진 거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오로지 뭐 미국만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경제적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터진 금융시장이 대혼돈, 결국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후폭풍을 부동산 시장이 홀로 다 떠안고 가야 하는 곳. 바로 독일에 이어서 중국,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